오늘은 우리가 힘있게 주민자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힘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충청남도의 힘! 안희정 도지사님 박수! 자, 서천의 힘! 나소열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민자치의 힘! 배란호 한국자치학회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물 좀 드시고요. 아까 막 오시자마자 막 급하게 들어오셨거든요. 네, 지사님 오시고. 네. 자, 그러면 무대에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되신 소감부터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도지사님부터. 네. 할까요? 네.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안녕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도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5개 시군을 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우리가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선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발전해야만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15개 시군별로 올해까지 2,000명 총 교육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번이 7번째인가요? 네, 7번째 시군으로서 이제 서천군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아산시 한번 갔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서천군, 우리 국민 여러분 뵙고 싶어서 서천군에 얼른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부터. 네, 네. 저는 여기 현지 그러셔도, 네.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오셨는데, 네. 양호 이사님. 이사님, 네. 저는 사실은 소곡주 실제로 많이 먹는데요. 서천은 2번째입니다. 저번에 소곡주 사러 직접 한번 왔었고, 직접 와서 사면 쌀 줄 알았더니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우체국이랑.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장 기쁜 것은요, 우리 김미화 선생님, TV에서만 보다가 우리 서천에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 김미화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텐데,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스리랑 부부 때 꼭 한상보식 입고 한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 귀한 걸음 해주셨죠? 예.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큰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배한호 이사님 소곡주 제가 꼭 가장 좋은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리세요. 박수. 우리 도지사님하고는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먼 길을 또 올라오셔서 만나 뵀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충청남도에서 뵈니까 또 마음이 남다르네요.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네요. 네, 지사님 훨씬 잘생기셨고 코가 왜 이렇게 크세요? 우리 김미아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빵모자 같은 거 쓰시고 편한 캐주얼복을 입으셨는데 네. 그 캐주얼 복장도 굉장히 이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보니까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변화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나요? 충청남도에?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자랑 좀 해주셔야죠. 어떤 행복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일로부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처럼 늘 인력서가 계속 반복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 그 반복되는 일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늘 기쁜 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모임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또 새롭게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자리도 저는 행복한 변화의 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군수님, 우리 지사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군수님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네, 저는 무척 행복한데요. 네. 사실은 지사님이 행복하려면요, 군수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그렇죠. 군민들이 행복해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서천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궁극적으로 충청남도에 행복한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그런 점에서 주민은 마을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뒤에 붙여 놓으셨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예. 서천군이 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역사도 오래됐지만 3,000년 정도 사람이 살고 역사를 시작했지, 그죠? 예.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서천군의 어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예. 이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군수님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뭐 공동체가 이루어진 속에서 삶의 방식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향락이라든가 두레라든가 이러한 방식들이 어느 고장에나 있었고요. 우리 서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식으로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서천의 특색 있는 것을 꼽는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서천의 들풍장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물대기 하다가 싸우다가 이제 마을에 갈등이 있으면 이것을 푸는 어떠한 과정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서 들풍장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갈등을 벗어나서 즐거운 어떤 공동체가 되고요. 네. 특히 어촌 같은 데는 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풍어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천도 서면에 가면은 대표적인 풍어제들도 많은데요. 거기에는 또 덕파령이라는 아주 독특한 뭐 제가 있습니다. 그 제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벗어나거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또 벗어나는 그러한 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가가 생기면은 바다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상가의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전례도 있는데요. 아무튼 서천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공동체답게 특색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 그 주민자치 얘기를 오늘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가 사실 민주주의의 뭐 꽃이다. 주민자치가 활발해지면 우리 민주적으로 동네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꽃미운이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30명이 살든 50명이 살든 지역의 도로,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직접 결정해오던 과정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구 수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주민 조직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의 의제를 직접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는 내부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꾸로 그렇게 해오던 자치 업무를 행정 쪽에 다시 이제 올려주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전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발전 과정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왔던 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인구수도 늘어나고 각자 이제 원하는 방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중앙정부에서 또는 16개 광역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적인 주인 역할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렇죠. 예.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아까 정부가 이제 새로 31개? 읍면동 그 주민자치 시범실시 전국의 시범실시가 31곳입니다. 31곳, 그죠? 근데 어떻게 충청남도에 4개가 있어요. 거기다 충남도에서 4개를 더. 이제 경기도가 5군데고 충청도가 이제 4군데인데 예. 경기도가 인구가 한 1,200만 명이고 우리가 한 200만 명이라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충청남도가 4곳을 선정받은 것은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안행부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을의 주민자치가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부형들이 모두 가서 청소해 줍니다.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들? 엄마들이 가서 청소해 주시나요? 요새는 안 합니까? 네, 제 아이가 1학년 때 저희들이 가서 청소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얘네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9학년 애들이 와서 청소를 좀 해주고 조금 올라가면 스스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을 가지고 행정이 쭉 이렇게 국가를 상임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무원을 둬서 공무원을 부려먹을 것이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을 많이 둬서 부려먹으려면 눈 오는 날 내 집 앞마당까지 공무원을 둬서 시청 근처에 가서 쓰게 하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남이선 빌리면 불편해요. 그죠? 남이선 빌려먹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의 문제제기가 되게 되는 거죠.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가 좀 어렵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이 어느 정도 이게 좀 같이 올라와 줘야만 국가 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 운영 살림살이의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읍면 동사무소가 없어요. 그냥 CTO만 있어요. 그럼 CTO만 있으면 시청 조직만 있는 거예요. 군청 조직만 있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읍면 동사무소가 없으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느냐? 그냥 모여서들 결정하세요. 모여서들 결정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 개똥이 너무 많아. 개똥 줍는 비닐봉투라도 곳곳에 사다 놓을까? 그럼 개똥 담는 비닐을 곳곳에 비치하는데 이 돈 누가 낼까요? 우리 얼마씩 걷어. 이래가지고 그걸 걷어서 개똥 담는 비닐을 동네마다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율적인 어떤 것들을 그냥 결정하고 실행을 하고 살면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 모양을 가자라고 해서 도에서 진직서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서울에 보면은 그 마포의 성미산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그 비교적 주민자치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자치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인데 성미산 모형처럼 마을의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모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제주도 서귀포 마을이나 일부 제주도 자치가 또한 센 그런 섬마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읍사무소, 면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주식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사시에 있던 어떤 주민위원장님이 우리 동장 불놀이요? 이랬어요. 동장이 만들었게 만들었지 뭐.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 거꾸로 해요. 우리가 마을에서 기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 걷어요. 그리고 돈이 좀 모자라면 동장을 불러요. 우리 마을에 마을 쓰레기 농어촌 폐비닐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노인네들 허리 부러져 못 줘. 그러니까 당신이 집게차 가져와. 이래버리면 우리는 뭐 주는 데까지만 할게. 이래가지고 동장을 데려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려먹어요. 사실 이제 이런 형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재미난 유형인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주민 마을 기업 형태의 운영 형태 다양한 형태로 주민자치 모형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저는 지역의 서면에서도 다양한 시간과 마을 주민 역량들,
마을 주민들의 현실적인 현안들을 고려하셔서 그것이 기업 형태가 될지 아니면 동장님들과 면장님들과 상의하는 서로 간의 협력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맞을지, 안 그러면 이거 면장 우리 둘러리 하기 싫어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 그래서 마을 규약 형태로 면 규약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쎄 끌어가 보든지, 그건 우리 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합의하고 면의 그 역사 속에서 아마 만드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지켜보는 중입니다. 예. 그 성미산 마을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곳은 그냥 마을 주민들이 자연, 여기도 굉장히 자연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자연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학교 보내고 엄마들이 또 모여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마을 어딘가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차도 한잔 마셔볼까?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또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애들 책 읽을 곳이 없네? 도서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하나 만들고, 영화 보고 싶잖아. 마을에다 영화관도 만들고, 막 이래서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마을의 형태. 그죠? 군수님, 우리 동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군수님이 꿈꾸는 주민자치는 어떤 겁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은 자기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주체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고 만들지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또 도에서 이렇게 해라 또 지시하고 이래서 사실은 거기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뭐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이 되고 정책도 나름대로 상향식으로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강요되는 주어지는 정책들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로서의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21세기 우리 서천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커다란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으로 지난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의 서천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러한 밑그림들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개원되는 국립생태원, 이것은 네.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구기관이자 전시시설이고요. 그리고 해양생물자원관은 또 해양생물에 대한 전시 연구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 서천의 생태도시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서천은 명실상부하게 생태관광과 연구, 어떠한 산업이 어우러져 가는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발전을 같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21세기 어떤 발전 전략을 채택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투쟁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앞으로 21세기 그림을 우리가 결정해서 또 그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만들어서 진짜 다른 지역과 다른 서천의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군수님께서 생태도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느 도시를 지방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주 큰 늪지가 있고요. 거기 늪지를 보호하고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새들이 막 날라오니까 거기를 이제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늪지 주변에서 장업하시던 분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바깥으로. 거기서 좀 멀리. 난리가 났죠. 막 데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만 못하냐. 새를 살리려고 우리를 쫓아내냐. 지금은 그분들이
도심에서 새를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 먹고 사시고 그 군수님 사랑받으시고 그 동네도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때는 너무 자연환경을 강조하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자연환경 너무 좋아하다가 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21세기는 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자연 환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괴되면은 미래의 자연이 우리들한테 또 보복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도 진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낭비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연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떠나본다는 군수님하고 저 두 분은 좀 다른데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얼굴이 자연적으로 생겼잖아요. 자연 친화적으로. 예. 아주 자연입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생겼고 우리는 서천군 조례에 아주 자연적으으로 생긴 사람만 군수님 너무 농도하시니까 제가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예. 자, 조병진 성현주민자치위원장님 아까 발표하셨는데 어디 앉아 계세요? 네,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 지원 지금 시범사업 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건가요? 그 마이크 주시면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해양부에서 추진했던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정 과정에서 비록 우리 서면 주민자치센터가 탈락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도 다 못 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국우수단체 먼저 충남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탈락된 그 4개 주민자치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사업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우리 서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면서 각종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서 우리 서면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목적으로 싸게 판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께서 지원해 주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판매량을 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또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상시 근무자가 필요한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자원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시설 예산이라든지 인력 자원에 대해서 좀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면 면민의집이 2008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좁아요. 사무실이 불과 한 5평도 다 못 되는 그 공간에서 책상 2개를 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 더 앉을 공간이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컴퓨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생기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3층 중축을 해서 거기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조차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과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2014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그 제안하신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앉으세요, 왜 강조를 하냐면, 지금 올해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나라 세금이 12조 원가량 안 거쳐서 사업 못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경기의 흐름과 산업적인 흐름 속에서 재정이 축소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로 삶의 공간을 잘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중학교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애비애비가 첫 번째 가난해서 미안하다 저한테 그러시고, 대학교 등록금 내가 드릴 수 있으려나 물어보다가 첫 번째 이러세요. 조금 지나니까 이 애비애비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낳아주고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근데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앞으로 내가 저 집사람 나무를 떼다 혼자 살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잘했죠. 근데 이건 한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모습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국가라고 하는 이 재정은 제가 여기서 부모님이라고 표현되는 이 역할은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였지만 지금 여러분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 재정이 그래야 눈먼 돈 빼먹게요. 우리 동네가 똥좀 뭉쳐가지고 좀 빼와야지. 이거를 전부 팔동하면서 죄다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 살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정한 세금은 세금대로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2년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다들 나서가지고 내가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준다면 좋지 뭐 찍어줄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2월에 기초노령연금, 노인연금 해가지고 대출 준다고 해도 못 주잖아요. 그거 왜냐면 그들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말만 너무 믿다가는 우리 모두가 아주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설령 실패했더라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마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가꿔보자라고 하는 이 자립정신을 기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확대해보자. 이것이 이 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이 생깁니다.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주민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관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지역 내 어떤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을 주민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함께 좀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지 한번 같이 다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군수님이나 도지사가 지역에 있어서 각종 시설이나 지원 예산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어떤 그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허리띠를 둘라매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또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시는 거예요. 그 위원장님, 지사님의 말씀은 지원을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시되 아주 알뜰살뜰하게 꼭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다른 얘기인가요? 제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위원장님이 했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유효성을 한번 볼게요. 그 옛날 말처럼 어떤 시어머님이 며느리 시험을 했다고 쌀 한 마리를 줬대요. 쌀 한 마리 주고 너 1년 살아봐라 그랬더니 이 쌀 한 마리 가지고 어떤 며느리를 책상에다가 얹혀놓고 나서는 산에다가 12단 일주일 365씩 나눠가지고 애껴서 먹으면서 1년을 보내고 어떤 며느리는 바로 방앗간 가서 척척 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팔러 가서 그래가지고 쌀 몇 가마를 줬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성껏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고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른 거라 저는 꼭 사업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징에 따라서 그 마을 사업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해봐야 되고 그 마을 구성원들이 그 사업과 위탁 사업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좀 판단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업수단이 없으면 그 도와준들 더 사람들 빚더미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그걸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자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이 제 문제의식은 문제의식대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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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우리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 혹시 우리 뭐 의견 같은 거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얘기만 좀 들어볼까요? 있으실 것 같아. 뭐 어려운 점 없으세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김미아 선생님이나 뭐 저한테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하셔도 돼요. 예, 저쪽 선생님. 우리 김미아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을 좀 네. 네, 전 서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뿐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치위원들이 진짜 뭘 하는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제 공주에서 하는 교육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 교육을 좀 자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위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것 같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네. 우선 교육이 먼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까지 해서 우선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조직 만들고 예산이 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예산 끝나면은 사업 예산이 끝나면 일도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그 돈 들어가면 또 마을에서 20만 원 더 나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사실상 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 도지사 선거 공약 3번째 공약입니다. 주민자치 잘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내가 예산을 가지고 뭐 큰일을 해볼까요라는 약속이 좀 필요한 게 아니고 주권자 여러분들이 함께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방 행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는 이런 자리처럼 서로 간에 주민자치 제도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우선 지난해와 올해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어떤 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봉급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 일 보는 건데 이거 대관에서 나게 하기 싫다고. 근데 또 어떤 데 보면은 보람이 있는 일 같아서 좀 해보고 싶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람이 있어서 하고 싶으네 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이제 늘어나면 그 힘을 가지고서 자꾸 그 일을 만들어보지 않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동네가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한데 선생님 말씀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 이사님 지금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강의해 주셨잖아요. 교육이 꼭 필요할까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 사실은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이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서 개별적 강좌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과정, 위원장 과정, 전문 과정 이런 과정들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 2년 넘게 이수를 하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0년 주민자치위원 생활을 했는데 8년을 뭐 하는지 모르고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 2년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그냥 월 1회 오셔서 그 전에 이제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를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언가 결정하고 직접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 마을 단위에서 벼룩 시장을 한다든지
뭐 이제 다양한 지역의 어떤 그 읍면동 단위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나서서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좀 많은 철저한 지속적인 교육이 주민자치위원들 해당되시는 읍면동의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좀 넓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군수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교육을 시켜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교육이 중요하다는 모두 동의하죠. 학교 교육, 뭐 대학교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교까지 배웠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격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굉장히 바쁜데 그것도 어려운데 교육만 받고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자기 돈도 들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진짜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은 말이 교육이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건 주민자치센터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좀 촉진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또 막연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실제 가슴속에 진짜 뭘 해야 우리 지역이 주체적으로 변하고 지역이 뭔가 주민들한테 생기가 돌아올 수 있게 변할 것인가 그러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 프로그램 이거 진짜 굉장히 고민해서 짜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의 어떤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동의하지만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아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의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주면서 이제 공유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 아까 하셨는데 도 지원 시범 사업 요게 잘 돼가지고 재미를 붙이셔야 다음에 또 뭘 하면 해볼까 으쌰으쌰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사님 그게 잘 돼야 되는 사람. 네, 그래야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역들 이제 도시의 동단 주민자치하고 되게 조금 달라요. 읍면만 해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읍단위, 읍단위에서 이것을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로 관할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 모임은 권역별 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춘천남도에는 4,400개의 자연마을이 있어요. 4,400개의 자연마을에 205개의 읍면동이 있고 4,400여 명의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통장님들 빼고. 그러면 이 4,400개의 자연마을이 현재 그러면 옛날의 마을이냐?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 동네도 205호 됐었는데 지금 한 70호. 옛날에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이 70호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마을에다가 주민자치를 하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4,400개 마을에 춘천남도가 상수도 보건률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왜 꼴찌냐면 마을이 그만큼 널찍널찍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널찍널찍 떨어져 있으니까 1인당 상수도 연결 길이가 전국에서 제일 길고 그러니 하수도 처리가 안 되죠? 이러니 어떻게 돼요? 요즘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이사 가면 수도꼭지 물 나오는 것부터 들어봤죠? 요즘 애들은 뭐부터 봐요?
와이파이 투자를 안 쓰더라고요. 즉 광케이블가 정보통신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요. 그럼 4,400개 마을에다가 이 4가지 시설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 안 합니다. 그러면 이 4,400개 마을이 옛날 자연 농업 시절로부터 이제 진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 마을이 재편되게 될 겁니다. 이 재편되는 구조는 도시만 주택조합 만듭니까? 우리 마을조합 만들죠. 그러면 권역별로. 근데 이것을 권역별로 주민들이 마을조합을 만드는 것과 관이 나서가지고 충남개발공사가 시켜가지고 그럼 저 권역별 마을 개발 사업 하라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은 내 토지와 텃밭 시중과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바라는 손님의 입장이 되지 자기가 개발하는 주인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4,200개 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저히 시장의 논리로도 정부의 재정의 논리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실제로 주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서로 간의 빅장을 맞드는 한 상대방으로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지역과 마을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주민자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밭을 가려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풀무제재를 가서 지금 홈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홈이 만들어 놓으면 그제서 이제 바꿔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아까 선생님 무슨 하신 말씀 있으셔서 손 잡고 드셨는데, 네. 예, 오늘 저는 서천 기인에 살고 있는 유승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학년 단위로 기회해서 1학년, 2학년은 청소를 되게 학부모님들이 해주시고 고학년이 올라가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 주민자치의 예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민을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께서 호민을 제작하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서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적 구성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자치 지금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이 주민자치 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5학년도 아니고 아주 저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한테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생태관광 연구도시, 이런 발전 전략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이렇게 추구해 오셔가지고, 서천군이 추구하는 방향이 생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이 생태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 군이 정말 추구하는,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그러한 생태마을로 갈 수 있을지, 가장 고민거리가 그것이 아닐까. 군수님이 해야 하실 일이 주민자치센터 자치회와 군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말씀부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요, 제 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발짝을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서로가 첫 발짝 되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전체로 어떤 전략을 갖고 여기까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어떨까 싶고 우리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님들 좀 모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맨날 면장 동장 우라니까 갔는데 그거 아니네? 이 정도의 공부를 좀 서로 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는 저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나라 살림 사는 사람인데요. 저 혼자 힘만 가지고는 안 되네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주민 여러분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제 바람을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우리 마을의 주민분들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위원님으로서 애환과 고민을 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주민자치제도가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좀 더 집중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좀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저기 걸려있네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데, 아까 이제 한 말씀은 뭐였냐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생태도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생태 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 우리 고장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고령화가 된 서천을 보면서 많은 마을이 사실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의 원인이 뭘까? 사실은 도시화가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지역에 공장이 올려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도권은 비대화 되는데 농촌은 계속 젊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논의하면서 하고, 국가의 정책들을 바꾸고, 또 국가의 정책만 바꿔서는 안 되고 지역에 또 주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천이 진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 하나 줍는 것부터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 물과 토양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서천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서천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러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도 행복하고 서천을 찾는 분들도 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은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내가 논을 이만큼 농사를 짓는데 여기 요번에 이 생태적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달팽이가 필요하네. 달팽이를 한번 지사님 또는 저 군수님, 우리 달팽이 필요한데 같이 좀 어떻게 협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선 먼저 얘기해달라. 그런 말씀. 맞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좋은 방식들을, 저는 뭐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네. 지역이 비로소 바로 서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금 1시간이나 흘렀는데 여러분 하나도 지루하지 않죠? 김미화가 얼마나 이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마이크 드리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 잠깐만 더 들어보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천진영 600주년을 맞이해서 축제라든지 군수님 또 행사 많이 하죠. 그런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서천에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득으로 돌아올까요? 제가 이제 600주년 행사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2, 3년 전에 저희들이
우리 서천의 중고등학생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천에 대해서 자부심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천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나중에 자기들 크면 서천을 떠나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고장의 자연이 어떻고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왜 서천에서 살아야 되는지, 서천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 우리 지역의 미래의 주인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부심이 없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천의 훌륭한 인물들, 모근이색, 월남 이상배 선생, 김인전 독립운동가, 그리고 중고제의 이동대, 김창룡 선생,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훌륭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갯벌 체험, 그리고 생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천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서천에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서천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셨고요. 도지사님, 그렇다면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조금 고쳐야 할 점? 눈에 혹시 들어오신 거 있으세요? 없으면? 예, 나설 교수님께서 또 우리 지역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서천을 정말 그동안 열심히 잘 이끌고 계셔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고 도와드려야 될 차입니다. 예. 다만 이제 권역별로 보면 도에서는 충청남도가 이제까지 농업국가 시절에는 내륙지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미화 선생님 어떠세요? 충청남도 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바닷물 짠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안 나죠. 네. 충청남도 이러면 농촌 지역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부선과 천안 아산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나 현대자동차가 내려오면서 거기 좀 그 동네가 뜨는 것 같으네 이 정도예요. 근데 장차로 이제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은 중국과 아시아 경제가 전 세계의 1등 기업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당연히 충청남도 서해안 해양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해양시대는 단순하게 물기를 내는 항만 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먹을 것 얻는 수산업 시대가 아니라 거기다가 해양 내적 관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해양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해양 정책을 통해서 지난 농업국가 시절에 특히 일정 시대에 장항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1,400만 섬의 곡식 중에 600만 섬, 그 중에서 150만 섬이 장항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부흥기 때 장항항이 호남 철도가 놓여지고 육로가 발전하면서 장항항 자체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 지역의 정치적 구제도 되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는 이 흐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맨날 물길이 유일하던 시절에 철길이 만들어지니까 그 물길들이 항구와 포구가 다 죽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장항항과 우리 서천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이 쇠락을 맞았었는데 이제 발도 차면 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이제 우리가 또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이제 곧 옵니다. 바로 우리 서해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는 충청남도 서해안 비전을 만들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쨍하고 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도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막 생겨요. 자, 아까 선생님 어떤 질문 하시려고 하셨죠? 광양주민자치위원장 홍순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먼데서 도지사님 시간 바쁘신데 오시고 또 우리 군수님 또 김묘아 탤런트 양반 수고가 많으신데요. 탤런트 양반. 네.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그 장항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장항이 다른 데보다 주민자치위원 발족은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거기에 많은 공감도 하고 또 제가 느낀 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기는 하지만 뭐 하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같이 배우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실제 우리 위원들도 주민자치 한다고는 해도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는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서예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미흡하고 또 우리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별로 안 들고 좀 봉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새벽 6시에 가운 옷 입고 나와서 시가대 청소하면서 풀도 뽑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지역서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좀 알려지지가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천군에서도 그러고 도에서 좀 주민자치에 신경을 써줘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육을 분기별로 이렇게 서천군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골마다 할 수 못 오고요. 서천군으로 언제 이렇게 분기마다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걸 꼭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실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저희들도 회비를 내가면서 해요. 근데 회비도 내가면서 좀 지역에 뭔가 좀 발전도 되고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 잘 안 돼요. 하기는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 좀 신경 써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빛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교육 안 받으실까봐 지금 걱정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진짜 우리 충청남도하고 합쳐서 교육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주민자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세 분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 그 잡지 중에서 월간 주민자치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만을 다룬 유일한 잡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찾아가서 하고 모여서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월간 주민자치를 우리 9개, 11개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구입을 하셔서 같이 보시고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마을 일에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 좋은 지역사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장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서로 간에 학습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군수님께서
도와 함께 좀 더 기회를 많이 만들자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응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좀 저는 이제 도지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안하고 싶은 건, 그 한겨울에 가보면 우리 마을들,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서천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청양이 28.9%, 서천이 28%까지 됩니다. 그 마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울면서 많이 나옵니다. 왜, 뭐 때문에 오냐고요? 낮에 11시부터 3시까지 난방비었으니까 경로당 노인회 가서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 집 쫓아가 보면은요, 비닐로 그냥 옛날 집 다 해가지고 꽁꽁꽁 쳐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닐로 건물을 한 벽에 열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 계신 어머니들 보면은 손바닥만한 전기장판 위에 이러고 앉아 계세요. 밤새 얼마나 그 밤에서 혼자 하다가 나오시는 걸까 생각하면 정말로 그 긴 겨울에 대해서 정말 끔찍해요.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거 좀 정리해서 어떻게 좀 경로당 옆에다가 완능이라도 서로 좀 만들어가지고 살면 안 돼요? 냅둬,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손 대지 마. 근데 사실은 그 마을 내에서 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복경로당 사업이나 어르신들 공동주거 형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만 그것까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우리가 지금 마을에 대한 재배치와 마을 구조에 대한 재배치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도나 군수가 갑자기 작은 예산 몇 개 가지고서 이런 사업 한다고 해서 돼지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그 마을 공간 내에 공간 하나 정리한다고 또 도예지 나가 있는 그 어머님 아버님의 자제분들과도 또 합의를 안 하면 그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을 내에서 뭔가 그것들을 같이 엮어주시는 어떤 그런 지도자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도나 군에서 재정사업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좀 한번 지역 내에서 마을의 일들을 함께 모아주시는 지도자분들이 함께 좀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 오히려 제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어떤 일할 틀을 만들어주시면, 그리고 저희들한테 좀 뒤 좀 밀어 이러면 정말로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뒤에 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민자치도 그렇고요. 주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내가 손님이 돼버리면은 저는 그냥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항상 그렇고요.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는 내 안과 저는 바깥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또 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면 나 스스로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좋으면 또 그 좋은 영향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기여를 하듯이 내가 진짜 참다운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인으로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고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확산이 되고, 나와 나 이외의 외부 세계와의 어떤 공존을 통해서 뭔가 같이 공생하는 철학을 갖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을이 주체성을 가진 그러한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 진짜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맛나는 희망 공동체 만들기 오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걸음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반갑게 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고요. 서천이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에 의해서 예쁘게 발전해 나가는지 멀리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신 귀한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